어젯밤에 시끌벅적 자동차 토크쇼 핫톡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가 있어요. 혹시 크로스오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이 장르와 이 장르를 장점을 섞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거의 또 비슷하지만 정확하게는 뭐냐면 영화 음악이 팝 차트에 1위를 했을 때 원래 출발은 OST인데 팝 차트에 1위를 했을 때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건너가서 다른 장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크로스오버라고 부르죠. 예. 근데 자동차에도 크로스오버 차량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몰라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왔죠? 그래서 야심차게 내놓은 쿠페형 세단 A7이 바로 크로스오버입니다. 본래 세단형 스타일은 이제 트렁크가 따로 있기 마련이죠. 네. 근데 이 차는 트렁크가 따로 없고 뒤를 열어보면 유리와 같이 뒷문이 딸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쿠페형 해치백이 아닌가. 그렇네요. 4도어형 해치백. BMW XC64 같은 경우도 SUV지만 쿠페처럼 맞아요. 만든 네. 쿠페형 SUV. 네. 더 희한한 짬뽕 장르가 있습니다. 뭡니까? 벤츠의 CLS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가 있는데요. 세단, 외건과 쿠페를 합한 오묘한 짬뽕이 이루어진 CLS 슈팅 브레이크 차. 네, 보통 가자미 또는 넙치라고 부르는 차인데요. 이 차는 모양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라 놀란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긴 차가 있을 수가 있나 하는데 원래 쿠페 그러면 투도어가 아닌가요? 그럼요. 뒤가 이렇게 쐐기형으로 길게 빠질수록 뒤에 와류가 적게 생기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 빨리 달리는데 유리합니다. 그럼 자연히 뒷좌석에 사람이 앉기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뒷좌석 공간을 희생하고 대신 앞에 문짝 2개만 유지하는 게 이제 쿠페라는 차죠. 그래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4도어 쿠페라는 말이 있었어요. 해치백이라는 말 쓰지 않고. CLS도 마찬가지로 쿠페인데 문짝이 4개다라고 해서 이건 좀 약간 이종의 어떤 차, 약간 이상한 종류의 차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들 심리를 절묘하게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자, 쿠페를 산다고 칩시다. 쿠페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어쩌다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잘 못 태우죠. 근데 세단을 타고 다니기엔 너무 고루하고 또 답답하고 모양이 안 나오고. 예, 스타일리시하지 않고. 네. 자, 그러면 두 차를 합친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조금 불편하지만 스타일리시하게 쿠페의 느낌을 가지고 탈 수 있는 4도어 세단. 혼자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4도어 쿠페가 완전 제격인 거죠. BMW도 따라하기 시작해서 6 시리즈 그랑 쿠페가 있고 심지어 포르쉐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파나메라라는 쿠페형 4도어 쿠페를 만들어서 지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최근에 뭐 롱바디도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크로스오버 아우디 A7 신형 신형이라고 하기엔 좀 그 페이스 리프트인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변했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포드어 쿠페가 등장한 지 12년. 치열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길러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낸 아우디 A7.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거리의 귀공자 A7의 민낯을 지금 공개합니다. 2007년 국내에 공개됐던 기존 모델보다 23마력 높아져 더욱 파워풀한 힘을 자랑하는데요. 네, 핫톡쇼 X 아우디 A7 시승. 하필이면 이영진 씨랑 본 거야?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컨셉트를 잡아서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컨셉으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공항까지 생활 밀착형 시승기 본격 스타트. 옆자리는 어때요, 기분이? 지금 어느 정도? 편안해요. 시트는 마음에 들고요?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세단다고 해도 세단다고 걱정하죠, 사람들은. 보기에는 좀 차분해 보이고 조금 냉정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지금 승차감이나 서스펜션의 느낌은 어때요? 근데 확실히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간단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딱 좋아요. 그렇다고 BMW처럼 더막 딱딱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RPM 한번 봐봐. 이 차가 정말 잘 맞는 게 보세요. 제가 한번 승차 밟을 때 정말 쭉쭉 올라가요. 올라가요.
않으면 속도가 올라가 있다는 컨트롤을 거죠. 못할 수도 있다. 강력한 TFSI 가솔린 엔진으로 고속에서의 주행성은 높이고 시속 130km를 넘으면 자동으로 날개를 펴는 리어 스포일러로 안정성까지 잡아 A7만의 장점을 제대로 드러내는데요. 여기서 내리면 되겠다. 도착했고 제가 카메라로 뒤에 짐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진 씨의 짐이 A7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장기간 해외여행을 위한 빅사이즈 여행용 캐리어까지 완벽하게 커버한 A7. 루프라인을 따라 트렁크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 덕분에 의외로 많은 양의 적재량을 커버하는데 무리가 없는 듯한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우디의 ACC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 밑에 보면 레버가 있는데요. 당긴 후에 누르면 속도가 설정됩니다. 거리를 어느 정도 뛸 것인가, 4가 가장 멀리 설정이 되고요. 당기면 이건 시내에서 앞차랑 거의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조절이 됩니다. 자, 고속도로니까 4 정도로 해놓고요. 출발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랗게 들어와있죠? 그 다음에는 발을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이 ACC로 하게 되면 저 장점은 뭐냐면 연비가 굉장히 좋아져요. 밟았다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조정해주기 때문에 19에서 20km/L 정도를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드럽게 잡고 앞차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도 움직입니다. 예전의 버전은 그 앞에 가서 콱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줬는데 지금은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가 잡아주는 것으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쿠페형 세단의 특징을 잘 살린 고급스런 디자인. 그리고 스피드를 높이면서도 편안한 주행을 이어갈 수 있는 자동 리어 스포일러. 해치백과 세단을 합친 듯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확보된 적재량과 기본 장착된 ACC 주행 기능까지 A7의 더욱 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내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A7이 스타일은 좋은데 뭐가 좋아졌길래 지금 그러느냐. 디자인은 A6랑 너무 똑같지 않느냐. 불만이다 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 가장 놀랐던 점은 이번 A6와 A7이 변화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계기판 안쪽에 내비게이터가 뜹니다. 저 아까 할 때 못 찾으신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차를 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따로 있고 네. 또 방향 지시만 간략화해서 중간에 따로 뜨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변해서 화면이 그냥 떠요. 내비 화면이. 그래서 오른쪽 MMI 화면에서는 오디오나 전화나 자동차 세팅을 할 수 있게 두 화면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특징인 것은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가서 가장 놀라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제가 사흘을 탔거든요. 핸들링이나 엔진의 기계적인 성능에서 변화가 있나요? 핸들링이 참 이게 네, 제가 말을 더듬으면 곤란한 점을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너무 가벼워져서 여성들은 만세를 부르고 남성들은 눈물을 흘리는 A7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아우디가 고유의 색깔을 양보하고 대중성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거의 일본차 수준 렉서스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실내 소음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렉서스 LS460 수준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렉서스를 타지 왜 저 차를 타?
사륜구동과 어떤 스타일, 네, 그리고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의 주인공 A7을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가서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완벽에 가깝게 부드러워진, 네, 부드러워진이 오늘의 제가 할 수 있는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진 아우디 페이스리프트 A7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소개해드리죠. 일단 실내는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실내를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흠잡을 것이 아니라 사실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실내 완성도 수준은 거의 벤틀리인데요. 거의 그 네, 3억짜리 차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뒷유리와는 다르게 앞유리를 한번 보시면 유리 2개를 붙여놨어요. 이중 접합 유리죠. 유리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가솔린 엔진을 비교해서 타봤더니 방음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네. 방음에서 네, 조용해지고 정숙해졌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봤는데요. 엔진이 엔진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 다른 데 있는 트렁크에 있는 것 같은 네. 저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차의 가장 개선된 점은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전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전에 나왔던 혼다 레전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타봤던 차 중에 가장 최고였죠. 어렵였는데 네. 그거와 비교하면 어때요? 이상입니다. 그거 이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리 설정을 했을 때 혼다보다도 훨씬 더 미리 속도를 줄여서 멀리까지 감지를 멀리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앞차와의 거리를 널찍하게 둔 상태에서 따라가는 걸 저희가 어제 테스트를 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내비게이션. 대기반에 들어오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여기 MMI 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다 보면 앞에만 보고 가고 싶은데 HUD에 보면 이렇게 방향키가 나오는데 이 차는 이번에 새로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 여기서 스탑. 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완전 윈도우네. 창이 2개가 된 거죠.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전화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설정을 따로 하면서 시야를 여기서 이쪽 시선을 옮길 필요가 없이 앞에만 보고 운전할 수 있어요. 많이 좋아진 거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대단해진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칭찬을 드리자면 드디어 수입차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 차가 최초로 어제 저희 집을 돌아가는데 택시기사님만 아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고 기절을 할 정도였는데 이게 자체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자체 내비게이션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점은 바로 이 등이, 그러니까 후미등이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등이 람보르기니와 거의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건데. 아우, 오. RA시네, RA. 네. 야, 이건 숨 막혀, 정말. 이건 정말 센스 있다. 기가 막히죠. 본래 아우디에 있던 건데 이게 아주 비싼 고급 차종에만 적용됐던 거거든요. 지금 손 팠는데. 멋지다. 멋지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죠. 멀리서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레이저빔이 쭉쭉 나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진짜 멋집니다. 이 이거. 뒤태에 대한 논란이 이제 미등 때문에 다 사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등이 아주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A7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리어 윙이죠. 포도 쿠페에서는 보기 힘든 리어 윙. 자,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하나 보통 요즘 시쳇말로 간지라고 하죠. 자세. 네. 괜히 뒷차에 자랑하고 싶은데 버튼 네. 눌러가지고 시내에서도 이렇게 딱 올려주나요? 올려고. 시속 130km에서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해요. 네. 실제로 어제 저희가 달려본 결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자유로에서 잠깐 쏠 때는 뒤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확 도느냐 뒤에 탄 사람이 느낄 정도로 리어 스포일러가 꽤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트렁크 공간도 백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앞서 봤던 중형 차들에 비해서는 자동 꽤나 2단계죠. 예. 뒤 의자를 앞으로 밀면 한 사람이 저 같은 단신들은 차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정도의 공간이 제 키에도 잘 수 있겠는데? 네. 골프백이 이렇게 세로로도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야. 자, 그리고 이 차의 비밀 병기 모두 차에 들어가 주시죠. 제가 오디오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클래식입니다. 이게 뱅앤올롭슨도 아니고 기본형입니다.
앞에서 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막기라 가지고 가요가 나와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가요. 네. 나는 괜찮아요. 살기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도 좋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모른 척 해줘요. 아니 그러면 이 네. 차 실내 소음도 한번 재볼까요? 네, 그럴까요 한번? 6기통 가솔린 세단은 그 가솔린 자동차는 처음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과연 30대를 기록할 수 있을까? 30대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40데시벨 밑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렉서스가 광고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야. 지금. 이런 차는 시속 200을 달려도 국내에 달리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아우토반에서 200을 달려도 실제로는 한 100, 120 정도의 속도감밖에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기판 안 보고 그냥 기분에 따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죠. 모를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달리시면 하루에 과속 통지서 10장 이상 받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페이스리프트된 아우디 A7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진 씨 같으면 이거 어떤 부류의 어떤 분야에 있는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으세요? 그냥 제가 연애를 한다면 남자친구가 이런 차 타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어야 타지. 그니까. 네. 뭐 못 먹는 그림에 떡에 뭐 건들지. 상상은 자유다. 그렇죠. 상상은 자유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성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4도어 쿠페. 네. A7이 아닌가. 너무 비싸. 3천만 원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차가요? 그럼 저도 이거 누가 타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나. 그렇죠. 열심히 뛰면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가. 3천은 3천은 될 거 아니야. 전손 처리해 뭐. 바로 여기 강남 세단의 왕좌를 가리기 위해 찾아온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M사 220.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완성도 높은 패키징의 B사 520T. 기술을 통한 진보의 선두주자. 도시적인 디자인의 A사 A6. 오늘의 주인공 강남 세단의 전설들. 이들의 치열한 3파전이 지금 펼쳐집니다. 네, 오늘은 정말 출연자들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강남에서 많이 팔리는 세단. 강남 땡땡땡이라고 불리죠. 외국에서도 강남 소나타라고 부를 정도로 흔한 차다. 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아우디, 그 다음에 BMW, 그리고 벤츠 이렇게 세 개의 메이커를 놓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자기가 미는 브랜드가 제일 좋다라고 주장하는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벤츠 쪽에 아주 세련된 지금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저는 안호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9살. 네, 그리고 가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인데요. 네. 성공한 CEO 분위기죠. 네. 언제부터 벤츠를 탔습니까? 벤츠 탄 지 지금 2년 됐고요. 네. 저는 이제 BMW, 아우디 다 갖고 있는데 벤츠를 타보니까 진짜 자동차는 벤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석동빈 기자 옆에 계신 무슨 연구원 같은 분위기, 약간 핵물리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35살 박현식이라고 하고, 저는 지금 분당에서 수입차 정비 투닝 관련 업종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지금 총 2대의 BMW를 소유하고 있고, 이제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준비 중인 BMW 매니아입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아우디 편에서 나온 분인데 이분은 벌써 딱 보면 이 다른 두 분과는 달리 PT 선생입니다. 아니 약간 육체노동 쪽에 두 분이 약간 그 어떤 지식계에 몸담고 있다면 저는 아우디가 이런 이미지라고 봐요. 발연구동도 그렇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2이고요. 아우디 R8만 2대 소유. 이야, 벌써 다르잖아요. 네, R8 두 대. 아우디만 7년 정도 다. 정말 아우디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MC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패가 갈렸습니다. 이영진 씨는 벤츠를 소유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한 거겠어요? 저 그때 R8 아, 가성비 안 좋은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아우 이모님 뭐야? 아우 이거 봐. 그래서 그때 잠깐의 경험으로 아우디에 포비아가 생겨서 그렇죠. 벤츠로 가셨고, 석동빈 기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M3 러버. 아니요, 뭐, M5 옛날에 아, M5. 벌써 가지고 있었던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네. 오래전에 다 이제 마스터를 하고 네. 뭐 졸업을 했죠. 뭐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우디 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넘게 여러 대를 샀고, 지금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옆에 앉은 분들은 일반인이고 시청자 대표 같은데 저분들이 무슨 재주가 있길래 각 메이커를 대표해서 싸우느냐,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 하는데, 저희 카톡쇼는 그렇게 함부로 게스트를 뽑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 검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동차에 민감한 분들이고 전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남 사람들에게 무한 사랑받는 대표 세단 3총사. 그 인기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오늘 제대로 준비했다. 특별한 실험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강남 세단 마니아 3인방. 과연 이들은 오직 승차감만으로 강남 세단을 구분할 수 있을까? 안대를 착용한 채 탑승을 마친 세 사람. 오늘의 코스는 총 4구간으로 다양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과연 도움이 될지? 기대와 걱정 속에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 첫 주자는 B사의 520D였는데요. 아우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벤츠는 아니에요. 엔진 소음도 뒷자리를 타니까 잘 모르겠어요. 뒤에 타니까 확실히 그 특징이 좀 희석되긴 한다. 아무튼 쉼터 달립니다. 감각 세우세요. 차에 대한 확신이 살짝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제1구간 과속 방지턱 진입. 과연 마니아들의 반응은? BM이에요. 서스펜션 느낌만 봤을 때는 100% BM 때문에. 벤츠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노면이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벤츠는 단단하면서도 사실 부드럽거든요. 이거보다는. 자, 이제 고속주행 한번 해볼게요. 서서히 감잡기 시작한 세 사람. 고속주행을 위해 속도를 낸 그 순간 당연히 떠올리네. 이걸 어떻게 몰라요? 이건 BM이에요. 이 소리는.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엔진은. 가속할 때 엔진 필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BM은 BM 특유의 좀 거칠고 실내로 좀 유입이 많이 되는 스포츠성을 좀 강조한 그런 느낌이 많이 전달이 되죠. 속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아 역시나 시끄럽구나. 내가 생각했던 브랜드가 맞구나. 뺨. 못 타요 그거. 사람 타는 차 아니에요. 경운기지. B사의 520D로 세 마니아 모두 의견 일치. 이어진 두 번째 테스트는 강남 세단의 신흥 세력 A사의 A6였는데요. 일단 실내 정숙성은 어쨌든 앞차보다는 확실히 조용한 편이에요. 마니아들에게 특급 힌트가 되었던 고속주행 구간. 설마 이번에도? 진짜 가속할 때 소음은 적네요. 확실히. 아까 첫 번째 차량에 비해서. 아, 이거 벤츠인가? 아닌데. 아유 이건 벤츠일 수가 없어. 벤츠일 수가 없지. 차가 우선 너무 가볍고요. 우선 소음 부분에서 너무 조용하니까 정숙성이 있으니까 이건 100% 아우디 같습니다. 사실 달렸을 때 조용해서 처음에 좀 헷갈렸었다가 이제 요철 같은 거를 이제 넘을 때 특유의 딱딱하고 좀 튀는 느낌을 느끼자마자 아, 이 차는 아우디구나라고. 엔진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잖아요. TDI 엔진은 아우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BM 그리고 벤츠도. 이게 전문가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냄새부터 달라요, 아우디. 그러니까 BMW는 가죽 냄새가 좀 있거든요. 아우디는 좀 산뜻한 좀 냄새가 나요. 산뜻한 냄새가 나요. 발냄새 같은 게 아닌. 맞아. 그러니까 그게 왠지 그 대시보드에 있는 그런 재질 냄새 같아요. 타면서부터 느껴지는 그 냄새가 있어요. 아우디 차량에. BM하고 비교했을 때 냄새 자체가 다르니까 질이 다른데 어떻게. 길어지는 테스트 탓에 서서히 지쳐가는 세 사람. 뒷좌석 진짜 불편하다. 이대로 어디 가로로 못 갈 것 같아요. 지하철 2호선 꽉 찬 승객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앉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요철이 너무 좀 불쾌했어요. 어디서 들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우디는 절대 딱딱하지 않거든요.
가장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차죠. 이번에도 역시 A사, A6로 만장일치. 마니아들의 실력 만만치 않네요. 한결 여유로워진 마니아 3인방. 과연 마지막까지도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승차감 확실히 좋죠. 우선 시트가 시원하네요. 시트가 네, 쿠션감도 미끌- 좋아.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확실히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비해서 시원하죠, 지금. 제가 지금. 저는 시트가 지금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아우디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차가 제일 더웠었어요. 제가 가구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좋은 소파에 앉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차량이 벤츠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고급이구나. 레자인가? 이 생각도 있고. 레자가 좀 시원하잖아요, 원래. 레자인가? 극찬이 이어진 가운데 과속 방지턱 구간의 느낌은? 방지턱은 훌륭하네요. 아, 저는 오늘 A6가 제일 불편했어요. 그건 저도 통과. A6 뒷좌석은 약간 저주받은 느낌이에요. 저주받은.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존경만 다녔어요. 오고 가는 공격과 방어 속에 막바지에 접어든 테스트. 이 저속에서 갈갈갈 하는 느낌 있죠? 이거 벤츠 특유 둘둘공 인진 다 이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확신을 하세요? 자기네들이 맞췄을 거라는 거? 느낌이 너무 달라요. M사의 220까지 완벽하게 맞추며 블라인드 테스트 종료. 자, 보신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세 분은 눈을 가리고 모든 차의 엔진 소리만 듣고 승차감만으로도 어떤 차를 타는지 다 맞힌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실력을 좀 믿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주인공 강남 세단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두 베스트셀링카로 수입 세단에 뽑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없죠. 벤츠 쪽에서 이제 가구 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죠. 최근에 그 고객들이 타고 오는 차를 파악하시면 수입차 중에 벤츠가 많습니까? 신혼부부 고객님들이 제일 많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제 E클래스랑 C클래스가 제일 많이 보여요.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났다.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아우디를 타시면서 네. 최근에 아우디가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래전에 타실 때는 아우디 타면 좀 우리가 괄시를 많이 받았잖아요. 멸시받고. 네. 네, 독일 3사 중에 사실 제일 꼴에 몇 등의 사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좀 그 아우디를 미는 입장에서는 좀 자긍심 같은 게 좀 생기시죠? 제가 지금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 네. 거의 모두 아우디를 타고 있다. 거의 모두 아우디를 타고 있다. 아우디 타는 사람들은 모텔을 온다. 진정하시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이게 개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좀 사랑이 넘치고 정력이 왕성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죠. 정신을 네, 아우디가 질 것 같으니까요.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완전히 깎아먹는 지금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죠. 실제로 강남에 있는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 우리가 실제 강남 지역에서는 어떤 차를 선호하는지 직접 강남으로 나가봅니다. VTR 주세요. 강남에서는 이미 유명한 고급 세단 3총사. 이들 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은 무엇일까? 실험 좋아하는 카톡쇼 X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BMW. 벤츠요. 디자인도 되게 많이 좀 젊은 감독으로 바뀌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디요. 벤츠, BMW, 아우디. 아우디. 무조건 아우디? 나이 상관없이 다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다 최고급 차는 일단 벤츠라고 벤츠는 그 사모님은? 그냥 예뻐요. 그러면 이 차는 진짜 강남구에서 많이 보이는 차긴 하죠? 10대 중에 3-4대는 이 차종에 속한 겁니다. 249명의 시민들이 냉철하게 투표한 결과 떠오르는 신흥 강자 A사의 A6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건 물론 소유가 아니고요. 선호도인데요. 물론 저희 카톡쇼에 국한되어 있지만 1위가 아우디. 지금 의외로 여자들이 많이 지금 찍었는데 아우디를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자들이 우선 시각적인 디자인을 많이 보니까.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너무 아빠차고 BM은 너무 근육질이고. 너무 근육질이고.
그냥 아우디가 디자인상으로 빠졌다. 디자인상으로는 네. 지금 앞에 나온 설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어떤 차가 더 많은지 일정 구간에서 저희가 계측을 해봤습니다. 누적 판매 대수로 보면 역시 BMW 다. BMW지 않을까. 네. 프로모션은 엄청 했잖아. 근데 그건 맞아요. 아니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 프로모션은 아우디가 더 심해요. 이거 왜 이러세요? 저 잠깐만. 아까 둘이 싸우세요. 싸움을 이렇게 걸었는데 우리 쪽으로 하지 마시고 싸움을 걸었으면 두 분이 싸우세요. 자, 이쯤에서 정말 실제로 차량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물론 이것은 전국 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몇 군데에서만 했습니다만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세워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남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강남 세단 3종사. 얼마나 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차량이 많이 오가는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검증에 나섰습니다. 초반부터 쉽게 발견한 강남 세단. 카운팅 결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돌아다니며 하나씩 확인에 나선 제작진. 숫자 올라가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백화점 주차장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M사가 한 표 차이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많은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강남의 한 아파트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 과연 카운팅 결과는 어떨지.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으로 세봤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무섭게 올라가는 카운팅 숫자들. 과연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M사 브랜드 자동차가 많은 것으로 확인.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강남의 한 대형 마트인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모두 카운팅한 결과 단 한 표 차이로 B사 브랜드가 더 많았습니다. 카톡스 X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카운팅한 결과 M사와 B사의 카축전이 벌어졌으나 아슬아슬한 차이로 M사 브랜드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벤츠가 약 39%로 1위, BMW가 아주 간발의 차이 38%로 2위, 아우디가 약 2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 카톡쇼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전부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선호도 조사에서는 1위였던 아우디가 3위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의외로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죠. 이영진 씨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요? 처음에는 눈이 가요. 멋있어요. 예뻐요. 충분히 자극적이에요. 네. 하지만 자극적인 것 금방 질리죠. 네. 의외로 지금 M사의 자동차들이 제일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소하게 앞섰는데요. 네. 강남의 민심이 조금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워낙 BMW가 많이 팔아와가지고 또 M사가 최근에 C클래스라든지 E클래스 디자인을 또 많이 바꾸면서 대중적으로 확장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27번의 차를 바꿨는데 BMW를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 브랜드는 감동도 못 주고 저한테. 둘이 잘 싸운다.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BMW는.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 그걸 선택을 안 하셨다면 이게 그것도 독특한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BM은 소리 때문에 시끄럽죠. 6천만 원짜리 경운기를 사가지고 달구지도 않는데 네. 달구지죠? 이게 그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의 디젤하고는 정말 급이 다르죠. 시끄럽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과연 어느 차가 제일 시끄러운지. BMW죠. 자,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왔고요. 네. BMW가 꼴찌 한 다에 한번 걸어봅니다. 저 소음 측정기 위치도 중요해요. 아, 그럼요. 네. BMW만 멀리 하지 마세요. 어우. 경운기? 야, 이건 정말 화물차네요.
오? 46? 42 되는데요. 42. 끝내준다. 끝내줘. 어떤 차가 제일 조용했죠? 아우디가 공회전 때도 그렇고 2500rpm 때도 안에서 느끼는 탑승자 입장에서는 제일 조용했고 그리고 BMW는 아주 미세하게 그거보다 살짝 큰 정도. 네. 근데 벤츠는 덜덜덜덜덜덜덜 하는 게 확실히 큰 정도. 네. BMW 공회전 저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톡쇼 MC들이 강남 세단의 주행감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로 나왔습니다. 약간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운전 취향을 갖고 있다면 조금 지루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승차감 하나는 3사 중에 가장 편안하면서 중심을 잘 잡은 사람. 코너링 진짜 부드럽게 먹는다. 운전대도 가벼워졌고 기본적으로 아우디는 순발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 특히 또 A6가 뒷자리가 비교적 3사 세단 중에 제일 편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아우디를 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브레이크가 꽤 예민해요. 브레이크도 많이 좋아졌고 전 모델보다 기분인지 몰라도 운전할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게 저는 이 시트가 딱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달리기, 스키, 핸들링 전부 다 무난하게. 커브는 이렇게 커브 돌 때 벤츠보다 BMW가 훨씬 안정감 있게 느껴져요. 코너링 좋고요. 네. 일단 BMW의 수치만 놓고 봐도 사실 3사 중에 이제 가장 마력수도 잘 나오고 실제 주행을 해봐도 뭐 이렇게 튀어나가는 직진 성능뿐만이 아니라 코너링에서의 핸들링조차도 사실은 BMW가 가장 우수한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벤츠의 그런 고속 가속력은 사실 가솔린 엔진에 해당하는 얘기지 벤츠 디젤 엔진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우디는 뭐 초반에도 느리고 고속에도 느린 네. 겨울에도 느린 겨울에도 느리고 여름에도 느리고 네, 그렇죠. 꾸준하네요, 아우디가. 그렇습니다. 네. BMW에 대해서 이제 벤츠 쪽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안호준님. 우리가 지금 그 비교하고 있는 세단이 문 4짝 달린 시트 5개 있는 세단이잖아요. 제가 왜 BMW 3 시리즈를 샀는지 아세요? BMW 특징은 딱 3 시리즈까지만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5 시리즈부터는 굳이 극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가족들이 탔을 때 편하고 오래 장기간 운전 장거리를 갔을 때 허리가 덜 아프고 이게 최고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안호준 씨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와닿는 얘기예요. BMW는 3 시리즈면 끝이다. 모든 걸 다 맛볼 수 있다. 제가 하나 첨언해도 될까요? 네네. 장거리 시승을 해보면 결코 E클래스가 편하지 않습니다. 벤츠는 S클래스 밑으로 내려왔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승차감 상당히 거칠고 찌르고 저는 BMW보다 전혀 좋지 않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을 태우고 장거리 여행을 간다면 E클래스 대신 BMW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무 많이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주려고 그랬어, 지금. 저도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우리 허진영 대표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도 저렇게 얘기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BMW는 오토바이까지거든요. 거기가 아니다. 맞네. 오토바이까지고. 안호준 씨의 패러디였어요, 일종의. BMW는 3 시리즈의 끝이다. 독창적이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필 받으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우디는 처음에 매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언제 실망을 했냐면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장거리 여행을 갔다 오는데 승차감이 딱딱하니까 계속 충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우디가 서스펜션 설계가 참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어디 지방에 갔다가 서울에 도착했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셀프 디스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우리 각자 자기 브랜드의 최악의 약점 하나씩 여기서 시원하게 까고 넘어가요.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자, 하나 하시죠.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다 프리미엄 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차가 저 정도 중형급이 넘어가면요. 8기통은 다 주셔야 돼요. 본래 BMW 직렬 6기통 실키6 그거 외치던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렬 6기통 커녕 V6 엔진조차 5 시리즈에 없습니다. 없죠. 5 시리즈는 전부 다 4기통이고요. 네. 8기통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런 차를 타고 싶은데 외국에서는 파는데 국내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돈 안 되고 관리하기 까다로운 그런 차들은 안 들여와서 팝니다. 타고 자, 싶어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셀프 디스 시간, 대본에도 없는 시간인데 그렇다면 허진영 씨 알파를 2대 소유하고 있는 허진영 씨가 밝히는 아우디의 셀프 디스 과연 어떻게 갈지. 가만히 있어도 셀프 디스인데 지금 솔직하게 아우디를 타면서 느꼈던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너무 쉽다. 진짜. 더 비쌌으면 좋겠다. 제네시스 살 돈으로 A6를 사버리니까. 진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네. 너무 깎지 않냐. 네. 서비스 센터나 아니요, 저는 서비스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요? 저 아우디 센터 두바이죠. 신랑 경계도 네. 최고입니다, 진짜 그분은. 알파 라이센스가 없는데도 알파를 봐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안 돼요? 안 돼? 라이센스 있어야 돼. 잠깐만. 자, 이미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는 패배인데. 오늘 정말 재미난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벤츠에 대한 디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벤츠는 이제 S클래스를 완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년 뒤에 바라봤을 때 지금의 S클래스가 한 계단 위를 뛰어넘은 어떤 획이 될 거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S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자 이제 얘만 배우면 돼 하고 이렇게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밑에 모델들은 그걸 아직 따라하기엔 좀 벅차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은 좀 이렇게 유려한 요즘의 느낌의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뒷모습은 아직까지도 NF 소나타. 그 구형의 냄새가. 네. 저도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긴 해요. 의아하죠. 저도 타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쯤에서 아픈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희가 전적으로 불리합니다만 각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 워런티 서비스. 자, 공격하십시오. 공격하세요. 아니 차는 많이 팔리는데 왜 이렇게 서비스 센터를 많이 확충을 안 하는 거예요? 팔고 끝이지. 그러니까 아우디는 그런 뉴스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요. 진짜 다 창고형으로 지어. BMW가 서울 경기권에 퀵 서비스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의 뭐 100군데에 가까운 지금 부지에 매입을 했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소문이 있기 때문에 대단해. 부지의 부족함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좀 쩐이 많고. 네. 그죠. 아니 내가 들어도 거짓말 같아요. 근데 진짜 창고형으로 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부지가 왜냐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BMW 벤츠는 이미 도심지에 잘 요소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부동산 가격으로 비용으로 치면은 후발주자인 아우디가 몇 배 그 지가를 부담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일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서비스 센터 1위가 BMW죠. 숫자가 가장 50개가 넘습니다. 벤츠가 28곳, 아우디가 20곳입니다. 겨우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BMW는 친절하고 잘 고쳐주고 벤츠는 불친절하고 고쳐는 주고 아우디는 불친절하면서 고치지도 못한다.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지만 네. 아우디 R8을 소유한다고 하시니까 고질적으로 그 서스펜션이 망가지기를 아주 또 유명하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미션 충격.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하죠. 저희 손님들도 서스펜션이 망가져서 본사에 재고 조회를 해보면 늘 물건이 없죠. 네. 네, 특히 아우디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단점 없는 브랜드 없고 없죠. 치명적인 결점 다 있고 그냥 자동차라는 게 도찐개찐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우리 방청객에 온 전문가분들 중에 타봤는데 나는 그래도 이 메이커가 더 좋은 것 같더라 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예전에 좀 구형이죠. W203 벤츠 C클래스 타고 다녔었고요. 이 차라면은 자동차는 그 타는 사람의 감성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농구하면은 마이클 조단, 자동차 토크쇼 하면 카톡쇼. 너무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네. 차 하면 벤츠가 아닌가.
그 안에서의 그 감성은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생각합니다. 그 감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감성만 얘기하지 말고. 아니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각별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 벤츠를 탈 때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어떤 기분 좋음이 있다. 그렇군요. 뒤에 아주 몇 안 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네. 뒤에 계신 분은 혹시 지금까지 타본 3, 4 브랜드 중에 이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 아우디요. 또 봐요. 이상하게 여성분들은 다 아우디예요. 아우디 뭐가 좋아요? 저 디자인. 디자인이. 어쨌든 오늘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전문가와 직접 시청자 여러분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 그리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석동기 기자 얘기처럼 차는 어차피 거기서 다 거긴데 그 나름대로 브랜드가 그 터치를 해주는 감성이라는 게 달라서 좀 입장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한 얘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과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를 마치 브랜드와 연관시켜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서 한 것이지 절대로 절대적인 연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